안녕하십니까. 어업자원연구실 이정삼입니다. 저는 오늘 연근해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지속 가능을 위한 대책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수산자원 감소와 문제점, 원인과 난관, 연근해업 전망, 지속 가능 대책 순입니다. 먼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의 파란색을 보시면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감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313만 톤으로 최대 확보 가능 수산자원량의 약 60% 초반까지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산자원량의 감소는 연근해업 생산량 감소로 직결됩니다. 즉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게 되어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근해 업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평균 생산량에 있어서도 1980년대에는 151만 톤, 90년대에는 140만 톤, 2000년대에는 116만 톤, 2010년대에는 104만 톤으로 10년마다 약 10만 톤 이상의 감소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 평균에서는 93.8만 톤으로 결국 연근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에서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근해업 생산량 감소는 개별 어종의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업 전체의 실질 생산 금액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목 생산 금액은 2011년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정체 수준이지만 실질 생산 금액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연근해 수산자원 및 어업 생산량 감소는 어선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사용 어로가의 어업소득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어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리고 도시근로소득과의 격차가 심해진다면 어업인은 더 나은 생계를 위해 어업을 떠날 것입니다. 다음 상단의 그래프는 어가 인구인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산자원 감소가 어획량 감소, 어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에서의 감소 추세는 어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연근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감소 및 연근해업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난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감소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평균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해 연근해 어장 면적의 축소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노르웨이와 비교해도 어선 한 척당 EEZ 면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축소된 어장에서 업종 간 그리고 어선 간 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산자원의 남획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과 관련하여 FAO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어업국이 남획과 불법업을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변화가 아닌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어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연근해에서 우리 어업인에 의한 불법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좌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어선의 사로징어 남획 및 불법업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및 해양환경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연근해의 표층 수온은 다른 해역에 비해 2배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에서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역별 어종 구성의 변화와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제도적 대응의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연근해에서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 미획정되어 한정된 어장에서 조업 경쟁 심화 및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 20여 년 전에 도입된 TAC 제도는 아직까지 연근해업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실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뉴질랜드 등 어업 선진국에서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ITQ 제도는 우리나라의 어느 어종 및 업종에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어업 경쟁력 제고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근해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 비용 증가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근해 수온 상승으로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 변화 또는 악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전 지구적 문제이며 향후에도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의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남해구로 수산자원은 수온 상승 영향에 더욱 취약해지며 수온 상승은 고갈된 자원의 회복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수산자원 및 연근해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대내외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연근해 어업인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자원 및 연근해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겠지만 단기적 규제의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관련 규제에 적극 동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중장기적 수입의 증가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에 반발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수산자원의 빠른 회복을 위한 강력한 자원관리 정책의 전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연근해업과 관련하여서 어업인의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생산 효율성 저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어선 노후화로 인한 각종 수리비 및 교체비 증가, 연비 저하 등으로 인해서 어업 경비 증가 및 생산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조업으로 어선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생산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최근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해서 원자재 및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오히려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의해서 유가 변동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유가 변동은 계획적인 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근해업과 관련하여서 각종 국제 규제 강화 및 이로 인한 업 비용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WTO 및 CPTPP 관련 수산보조금 규제 그리고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관련 규제의 강화는 연근해업의 경영비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업 제반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큰 폭의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변화는 연근해업을 위기로 내몰 수 있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산자원 회복 및 연근해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는 연근해업의 핵심 목표이면서도
오랫동안 달성되지 못한 목표인 만큼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목표의 가시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근해업 구조 개선, TAC 확대 및 ITQ 제도 도입, 조업구역 구분 및 경쟁 완화, 친환경 연료 절감형 어선 전환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근해업에는 수산자원 및 생산량 감소, 어민 소득 감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어획 능력 증강 및 남획, 다시 수산자원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해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혁신 수준의 연근해업 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대대적인 감척 후 어선 대형화, 안전복지 공간 확보, 조업 자동화로 세계적인 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향후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및 CPTPP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혁신 수준의 어선 감책이 필요하며 연근해업 구조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기금 신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라는 재원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TAC 확대 및 ITQ 제도 도입입니다. 2019년에 공표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르면 TAC 관리 대상종 어획 비율은 8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서 수산자원조사원 확충, 자원조사평가 고도화를 통한 TAC 대상 업종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즉, 어종보다는 현재 대상 어종 관련 업종의 확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TAC 제도 이행 과정 전반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어종 확대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이 보조금에 의존한 어업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통합 및 확대가 가능한 ITQ 제도의 시행이 절실합니다. 모든 업종이 아니라 현재 배분양 거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업종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ITQ 제도가 정착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선, 어구 관련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을 통한 조업 경쟁 완화입니다. 현재는 협소한 조업구역 내 과도한 경쟁으로 사고 위험 증가, 조업 비용 증가는 물론 어업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을 기반으로 조업 경쟁을 완화하고 이후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즉 조업구역 구분과 함께 연안어업은 생계형 어업으로의 보호 및 지원, 근해어업은 기업형 어업으로의 육성으로 분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조업구역 구분은 업종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종별 조업 밀도 정밀 분석 등을 토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 기반 친환경 연료 절감형 어선으로의 전환입니다. 어선은 어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임에도 노후화 및 기술 개발 소홀로 선진국 대비 안전복지 및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열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 관련 안전복지와 친환경 어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참여와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안전복지 기반 친환경 연료 절감형 어선 개발 및 보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 및 보급 확대 관련 사업 추진에 정부의 강력한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 어업인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어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연근해 어업의 혁신이 절실합니다. 가난한 어업인 문제 해결은 어촌 소멸 방지 및 국가 균형 발전, 수산 식량 확보와 직결되며 활력 넘치는 어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해운 재건 차원의 어업 재건을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혁신 대책은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복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책임은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수산자원은 국민 모두의 자원이며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와서 온전히 되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동참을 통해서 바다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때 어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